오늘은 우리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가장 제일 중요한 화두, 거기에 보면 깐부, 뭐 깍두기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의 놀이 문화에서 나오는 용어들이고, 그것은 어른들이 그렇게 명칭을 붙인 것인지 그 아이들이 그렇게 붙인 것인지 모르지만,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 무심코 사용한 순수한 우리 말들, 거기 담겨져 있는 그 우리 현대 수학적 그 의미를 풀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그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오렌지 게임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논리적, 철학적 사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그 화면에 보여드리는 장면은 지금 그 주인공 오일남이 주인공 성기훈과 그 구슬치기 게임을 하면서 서로 구슬을 주고받으며 그 서로 우리는 깐부 아니야 하는 장면, 너무 가장 인상적으로 많이 남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제 짝을 지어서 각각 20개씩 구슬을 나눠주고, 뭐 구슬치기 하는 방법은 각자 깐부들끼리 서로 상의해서 결정할 문제인데, 결국은 그래서 20개를 다 차지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0개를 다 잃은 사람은 패자로서 죽음을 당하는,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구슬치기 게임의 이제 내용이죠. 여기서 이제 나오는 말이 이제 그 깐부라고 하는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깍두기라는 말인데, 이거는 깐부잖아 하는 그 대화가 오일남과 성기훈 사이에 한번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한미녀와 덕수 사이에 또 나는 깐부, 우리는 깐부, 나는 깍두기야 하는 말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두 말은 순수한 우리말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 깐부 깍두기라는 말은 이 수학, 음악, 철학 어디나 다 다른 말로 이렇게 뭐 좀 뭐 철학적인 논리적인 용어로 바꾸어질 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렇게 쓰이지는 말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오징어 게임을 통하여 논리, 수학, 철학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제 그 먼저 이 깐부라고 하는 것은 서로 뭐냐면은 1대1 대응, 짝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짝짝이라고 할 때는, 신발이 짝짝이라 할 때는 서로 짝이 맞지 않는 걸 짝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을 때 그걸 짝짝이라고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영어로 unpaired. 그 다음에 이제 짝이 맞는 것은 서로 짝재기라고 합니다. 그게 말이 그러니까 짝짝이 그래서 이게 구별하기 힘든데, 되도록 이 말을 피하면서 제가 이제 이 말을 사용하게 되면 자꾸 헷갈려서 뭐가 어떤 건지 잘 구별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깐부라고 하는 것은 1대1 대응이 되는 것, 짝재기가 되는 것을 두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기 지금 1, 2, 3, 4, 그 연토 5, 6, 7, 8, 9까지를 우리가 소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연수라고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서양 수학에서 붙인 이름입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결코 무슨 자연순위, 유리순위, 무리순위, 뭐 실순위, 허순위 이렇게 수 개념을 나누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서양 학자들, 서양 수학자들이 볼 때는 이 동양 사람들은 수 개념이 없었다 하면서 그래서 동양에서는 수학이 발달되지 않았다,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 수라고 하는 것을 개념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동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나아가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수 개념이, 수가 아니고 수 개념이 훨씬 탁월했고 앞서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즉 우리의 그 역을 통하여서, 그래서 서양 사람들도 19세기부터
우리 동양 사람들이 이해하던 수 개념을 알게 되어서 수학에 대해서 수학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수학하고 수학론은 달라요. 그 수학론이라는 건 이 수학과에서 대학원에 들어가서나 이제 가르치는 것인데, 그거는 차라리 뭐냐면 유치원생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수학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연수, 유리수, 무리수를 이렇게 나눠 놓고 그 복잡하게 수 속에 헤매다 보니까 수 개념 그 자체가 뭔가에 대해서는 서양 수학이 몰랐다 하는 그것이죠. 그러니까 이 동양에서는 일찌감치 수학을 한 것이 아니라 수학론을 한 거예요. 수학론의 제일 처음은 여기 보다시피 이렇게 수를 어떤 사물하고 1대1 대응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 볼 것 같으면 1, 2, 3, 4가 바로 이 사과 5개와 이렇게 이제 1대1 대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1, 2, 3, 4, 4개의 숫자에 4개의 사과가 있다. 이게 그러니까 짝짝이가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 사과는 4개인데 숫자가 1, 2, 3, 4, 5 있다면 이거는 짝짝이, 한마디 짝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짝이 맞는 걸 두고 이제 이 깐부라고 그러고, 짝이 안 맞아서 하나가 연료로 벗어나는 걸 그걸 깍두기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볼 것 같으면 여기도 지금 뭐 아이스크림, 빙수, 케이크 뭐 이러는데 이 5개가 있으니까 1, 2, 3, 4, 5.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5개, 물건 5개, 숫자 5개니까 1대1 이 대응이 되는 거죠. 아주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1대1 대응이. 그런데 이제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은 이렇게 1대1 대응을 시키다 보니까 그 수가 만약에 무한이라면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시키기 전까지는 당연히 1, 2, 3, 4, 5, 6, 7, 8, 9 계속 나가다 보면 무한대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리고 무한수에 도달할 수밖에 없고, 그 무한수라는 것은 끝에 가서는 그 하나뿐이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곧 기독교의 유일신, 그 유일신이 무한하신 하나님이라 할 때는 그것은 결국은 하나뿐이어야 하고 오직 유니크한 존재여야 하지 않아. 이것을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묻자면 이걸 가무한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무한을 생각하는 거, potential infinity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너무나도 단순하게 유크리트,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2500년이 지난 다음에 수를 한번 1대1로 대응을 시켜보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13579는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건 홀수 무한이고 홀수가 쭉 무한히 가는 것이고 24680은 이 짝수 무한, 이 짝수 홀수를 뒤로 바꿔야겠네요. 이렇게 이제 무한히 가야 돼서 결국은 이 홀수 무한과 짝수 무한이 1대1 대응이 된다는 거예요. 1대1 대응이 되니까 무슨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무한이 2개가 돼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짝수 무한하고 홀수 무한하고, 그거는 간단해요. 자연수를 계속 무한대로 늘려서 짝수 무한하고 홀수 무한을 1대1 대응을 시키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무한이 2개가 나오게 되니 이게 그야말로 이게 정말 경천동지할 일이 생긴 거죠. 이래 될 것 같으면은 신이 2개다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칸토가 이걸 1894년, 95년 우리나라 그 동학혁명 뭐 그때 한창 일어날 그 무렵에 독일의 수학자 게오르그 칸토라고 하는 수학자가 이걸 발표했어요. 발표를 하니 그야말로 수학계에도 난리가 나고, 더군다나 이제 그 신학계, 그냥 가톨릭 신부들이 가만둘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칸토가 찾아다니면서 내가 이건 신성모독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거다까지 이렇게 자기 변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학계도 못 받아들이고 종교계, 기독교도 못 받아들였다는 거죠. 사실 이 사실을 처음 수학자인 동시에 천체 물리학자였던 갈릴레오였습니다. 갈릴레오가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됐는데 그 당시 자기가 지동설로 한창 종교 재판을 받고 있는 마당에
이걸 발표했다가는 정말 기름에 불을 꽂는 꼴이란 말이죠. 결국 그러니까 갈릴레오는 이 발표를 못하고 미루던 것을 300~400년 후 지난 다음에 이 1890년대 말 19세기 말 유럽에 와서 이제 칸토가 이걸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앞으로 보시게 되겠지만 이 발표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이 깍두기라고 하는 지금 깍두기에 대해서 이제 꼭두각시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 뭐 오징어 게임에는 깍두기만 나오는데 사실은 뭐냐면 깍두기, 꼭두각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깍두기 뭐 기 이렇게 붙이는 건 주로 남자들에게 붙이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꼭두는 뭐냐면 여성적 이 존재 같아요. 꼭두각시. 요새 그 일본 만화에 볼 것 같으면 이 꼭두각시가 하나의 귀신도 아주 무서운 원귀가 돼가지고 사람을 막 그냥 해치고 어떤 데는 돕기도 하는 이런 존재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하고 앞으로 이게 번져가지고서는 이게 그냥 소위 서양 지식의 이 토대, 파운데이션, 바벨탑으로 말하면은 탑이 쌓아 올라져 가는데 밑에 기초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제 이 문제가. 이게 소위 이제 앞으로 대각선 논법이라고 하는 거로 번져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역사가 바뀌는 것은 결코 뭐 큰 일에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소한 데서부터 큰 지각 변동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 1대1 대응의 문제, 그리고 그것이 자연수 가운데 홀수와 짝수의 무한이 1대1 대응이 될 때 이제 앞으로 어떤 그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는 자연수 안에서 홀수, 짝수가 이렇게 그 1대1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자연수 전체와 이 유리수 전체도 1대1이 되는가? 제가 1대1이 되는 걸 제가 깐부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이제 쉬운 말로 바꿔놨습니다. 그때에 여기 n이라고 썼네. 1, 2, 3, 4, 5, 6, 7, 8 무한대로 내려갑니다. 여기는 뭐냐면 이 유리수, 이 정수, 이게 지금 여기 보면은 그 정수하고 자연수가 다른 점 뭐냐면은 그 자연수에다가 마이너스 수와 제로를 포함시키면 그게 정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볼 것 같으면 이것도 1대1 대응이 다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수에다가 제로하고 마이너스 수가 들어갔으니까 정수가 자연수보다 더 많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를 않고요. 그것도 전부 다 1대0이 대응이 돼서 결국은 그 무한의 크기가 같아져요. 이게 선을 제가 이렇게 막 색깔별로 그어 나온 것은 아무리 정수를 많이 배열해도 이 크기가 같다는 거. 여기 지금 자연수와 유리수가 그러니까 한 거는 여기 게 아니라 여기에 해당하는 말인 겁니다. 여기는 뭐냐면은 자연수하고 정수가 1대0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자연수하고 유리수를 갖다가 1대0을 대응을 시켜 놓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유리수를 갖다가 무한대로 배열을 하려면은 분모는 전부 다 111, 222, 333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분자는 1, 2, 3, 4, 1, 2, 3, 4, 1, 2, 3, 4 이렇게 만들어서 배열을 하면 이 네모 안에 가로로도 세로로도 무한대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그러니까 화살표를 방향대 요렇게 이제 긋고 또 여기에서 이렇게 긋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해서 화살표대로 그어 나가다 보면 결국은 이제 왜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하냐면은 가로나 세로로 무한대로 연장하게 되면 유리수의 무한대가 두 개가 나오게 되니까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을 하게 되면은 결국 일직선상에 다 연결하게 되고 여기 그것도 뭐냐면 다 이 자연수하고 1대0 대응이 된다고 하는 그겁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좀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것은 수들 간에 1대1 대응이 되는 그러니까 깐부가 서로 짝재기가 만들어지는
그거는 자연수하고 정수도, 자연수하고 유리수도 깐부관계가 만들어지는데, 즉 무리수하고는 그 깐부관계,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 안 되게 돼 있다 하는, 그걸 얘기하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이쪽에 0.111, 0.1011, 여기 이게 지금 소수점 이하로 무한히 간다는 건 이건 유리수가 아니고 무리수라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전부 다 1과 0으로만 처리했어요. 요건 이제 앞으로 왜 1과 0으로만 처리했는가는 요 이제 옆으로 이 반대각관을 설명할 때에 제가 이제 그걸 쉽게 하려고 지금 전부 다 1, 0으로만 표시했는데 뭐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고 여기 볼 것 같으면은 뭐 0, 1, 0으로만 처리하고 여기 뭐 이렇게 뭐 아무 숫자나 이렇게 배열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예.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면은 이 무리수의 이 대각선에 있는 숫자를 이렇게 45도 각도를 눕히는 거죠. 예, 이게, 그러면, 이게 보시죠. 그러면 0.1010이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 이걸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대각선을 갖다가 가로로 바꿨다고 해서 제가 반대각선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반대각선화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바꾼 다음에, 1은 0으로 바꾸고 0은 1으로 바꾸고 1은 0으로 바꾸고 그러니까 1010을 0101로 바꾸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그렇게 바꿔 놓을 것 같으면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0과 1이라는 수의 가치를 바꿨다 해서 제가 이걸 반가치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은 이렇게 된 수는 반대각선을 시키고 반가치화를 시킨 이 숫자는 절대로 이 사각형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A1 요거하고 이걸 보세요. 첫째에서 다르죠. 그 다음에 A2 둘째는 요건 둘째 칸이 0인데 요건 또 1로 돼 있죠. 예, 셋째 칸은 1인데 또 0으로 돼 있죠. 넷째 칸은 0인데 1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수는 이 안에 들어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이제 무한대로 계속된다면 결국 무한대 밖에 있는 수가 생기게 되고 결국은 무한대의 그 비욘드, 요새 그 책을 갖던 비욘드 인피니트, 무한을 넘어서라는 책 교보문고 하면 여러 권이 나와 있는 줄 알아요. 그만큼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무한이 신이었는데 그 신보다 더 큰 신, 더 위대한 신이 있다고 하는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이게 이제 소위 대각선 논법의 이제 전부인데 바로 이렇게 된 이거는 뭐라 하면은 깍두기라고 해야 되고요. 이렇게 된 것은 뭐냐면 이건 꼭두각시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 안에서 나왔지만 이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안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에 연속이 되기도 하고 된다고 할 수도 없고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도대체 이게 이 실수라는 무한 전체와 지금 여기에 새로 생긴 이 무한이 연속이 되느냐 연속이 안 되느냐 한번 이어지느냐 안 이어지느냐 이게 이제 소위 연속체 가설이라고 그래서 이제 100년 동안을 지금 이걸 두고 논쟁을 벌이는 거죠. 예. 이게 연속체 가설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연속체 가설. 그냥 철학, 논리학, 수학 모든 학파들이 달라붙여가지고 이 연속이냐 불연속이냐. 그럼 이걸 제일 처음에 얘기한 칸토라고 하는 수학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연속이 된다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예. 이 새로 생기는 여기에 연속이 된다고 보았어요. 그런데 칸토가 죽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연속이 안 된다는 게 또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제 불교의 화두로 변하는 거예요.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없다고도 할 수 있고 연속이 된다고도 할 수 있고 연속이 안 된다고도 할 수 있고 바로 이런 논쟁 끝에 나온 게 저 유명한 1930년대 그게 괴델 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 들어서 폴 코헨이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연속이 되기도 하고 연속이 안 되기도 한다고. 그러니까 비결정, 불확실성. 그래서 이미 1929년도에 물리학에서는 불확정성 이론이 나왔지만 드디어 수학에서는 수학적 증명을 통해서 이런 비결정성 문제가 수학의 답으로 나온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니까 여러분 아시는데 1970년대 이제 카플라 같은 이런 이제 물리학자들이 나와가지고 바로 이 서양의 현대 과학은 이 동양의 선문답, 동양의 선불교에서 나온 화두하고 같다. 그래서 이제 동양 불교하고 이 서양 과학을 갖다 접목시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카플라가 미국 과학계로부터 따돌림을 당해가지고 인도 네팔 같은 데 가서 이제 이 고행 수행도 하고 그거죠. 그러니까 아니 서양 과학이 이렇게 수천 년 만에 이 발견한 이런 과학을 갖다가 어떻게 비과학적인 이 동양 사상하고 같다는 말이냐. 카플라가 쓴 현대 물리학과 동양 사상 그건 지금도 베스트셀러예요. 그러니까 그 법령사에서 책이 나와가지고 지속적으로 그게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카플라는 미국 과학계를 떠나게 되고 최근에 와서야 이제 미국 과학계도 이 동양 사상을 차츰 이해해 들어가면서 다시 카플라가 하버드 대학에 교수진으로 다시 참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동안 미국 정부로부터도 이 보조금 연구비도 다 끊어져 버리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서양 과학자들의 자존심, 아인슈타인도 절대 용납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상대성 이론이 동양 사상하고 같다는 데 대해서. 그게 이제 바로 이게 이 불확정성, 비결정성 문제가 종이 위에서의 바로 공식으로, 수리적으로 이제 증명이 된 게 바로 이거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너무나도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간단하고 너무나도 단순하다고 하는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제가 얘기한 게 이게 전부 다예요. 무리수를 자연수, 유리수, 정수까지는 자연수하고 일등이 되고 깐부가 만들어졌는데 이 무리수에 와가지고는 이 깐부가 되지 않는 것이 나면서부터 여기서 이런 깍두기 같은 존재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깍두기. 이건 다음에 제가 얘기한 도개걸 유에서 이 패가 이렇게 6가지가 제쳐져야 점수를 주는데 이 모라는 것은 엎어지는데 심지어는 5점이라는 점을 주잖아요. 그리고 이게 바로 그럼 모는 위에 도개걸 윤모하고 연속이 되느냐, 연속이 되지 않느냐. 바로 모라는 것은 도개걸유에서 열외로 벗어난 존재. 이게 바로 모라고 하는 존재가 다름 아닌 그게 뭐냐면 깍두기라고 하는 존재. 그리고 우리 문화 속에서는 이런 대각선 논법에 이런 문제가 스며들어 있고 괜히 이게 수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한다고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이거는 어린 아이들의 세계 속에 항상 열이 있으면은 그 열에서 벗어나는 존재. 그게 바로 이 사회에서는 그런 존재가 뭡니까? 간첩이라는 존재잖아요. 간첩이라는 것은 버젓이 주민등록증, 사회 일원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사회 바깥에 있는 존재. 그래서 1960년대, 70년대 해도 그 신문에 간첩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열분자라고 그랬습니다. 오열분자. 도개걸 유까지는 사열이잖아요. 모라는 건 제 5열에서 벗어나는 존재. 그게 이제 바로 지금 이 대각선 논법에서 얘기하는 이 문제와 동일한 문제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 문화를 갖다가 이 서양의 첨단 수학의 이론에 연관시킴으로써 우리 문화를 세계 보편적인 가치로 바꿀 수 있는 것이고 바로 이제 이 오징어 게임도 그런 일환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제 더 쉽게 설명하는 방법은 이거 마르틴 가더너라고 하는 미국의 수학자가 이 대각선 논법을 유치원생들한테 가르치려고 지금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트럼프
카드를 하나는 엎어놓고 하나는 제껴놓고 뭐 이렇게 배열한 건 임의적이에요. 이게 이제 무한대로 배열했다고 할 때 이게 이렇게 있는 게 대각선이잖아요. 이 대각선을 갖다가 가로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각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냐 하면 가로와 세로가 서로 매핑, 서로 사상을 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각선 속에는 가로와 세로가 만들어진 바로 깐부예요. 깐부.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것은 대각선인 건 전부 다 가로 세로가 만들어져 있는 깐부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걸 이제 여기 대각선에 있는 것만 딱 이렇게 가로로 만드는 거죠. 반대각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내려왔죠. 요게 그대로 내려왔고, 요게 그대로 내려왔고, 요게 그대로 내려왔고, 요게 그대로 내려왔고, 요게 그대로 내려왔으니 이 대각선에 있는 걸 45도 각도로 눕혀서 이 가로로 만들었다 해서 이걸 대각선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각선에서 이 대각선 속에는 가로 세로가 짝짝이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대각선에 있는 그 두 요소 가운데 그걸 다시 가로로 바꿨단 말이에요. 대각선을. 한마디로 이거는 신분이 좀 격화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반가치화라는 것은 까만 거는 하얀 거로, 하얀 거는 까만 거로 이렇게 바꾸는 걸 반가치라고 그래요. 그러게 되면은 요렇게 된 거는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무한 박스, 무한 상자라고 할 때 결국 무한에서 벗어나는 beyond infinite, 무한을 넘어선 무한적 존재가 또 생기게 됐다 하는 그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바로 이 무한을 넘어선 무한보다 더 큰 무한의 연례적인 무한. 그러면 신보다도 더 큰 신이 있고, 신의 또 연례적인 또 신이 있고, 뭐 이런 이제 그 현상이 생기는 거죠. 결국 따지고 보면 귀신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신에서 연례적인 신을 우리는 귀신, 그 다음에 이 도깨비 같은 이런 이제 이 존재가 되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신의 세계와 사람의 세계를 수시로 이제 들락날락하고 여기도 저기도 살면서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어떤 데는 사람을 괴롭히기도 하고 서양에서는 주로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존재이지만 상당히 우리 한국 같은 데는 이런 귀신들이 상당히 유머가 많고 사람들과 함께 놀이도 하고 사람들을 어떤 데는 도와주기도 하는 이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데는 굉장히 무서운 존재로도 변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소위 이제 여기까지를 깍두기라고 봐야 되고 여기까지는 꼭두각시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는 이걸 우리 쉬운 용어로 바꾸면 깍두기와 꼭두기, 꼭두각시 이렇게 된다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게 똑같은 구조인데 여기는 그냥 이 자연수, 소수점 이하 다연수를 무한대로 이걸 이렇게 배운 거 규칙이 없어요. 무슨 수를 여기다 넣어도 좋아요. 단 이걸 대각선을 이렇게 반대각선하고 그 다음에 절대로 이렇게 된 다음에 첫째 자리는 원래 첫째 자리 숫자고 다른 거 뭘로 바꿔도 괜찮아요. 이렇게 반같이 하면 요 숫자는 절대 이 안에 어디도 들어가지 않는다 하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각선 논법을 증명하는 건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 하면 1900 이제 43년 제2차 대전이 막 끝나갈 무렵에 영국하고 독일이 이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 암호 해독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때 독일에서 비행대가 수백 대가 떨어서 영국을 공격하러 갔는데 번번이 그냥 비행기가 다 영국의 대포를 맞아가지고 따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맨날 몇 시에 어디에
독일이 공격한다고 하는 그 암호를 영국이 해독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그 해독을 누가 했느냐? 그게 바로 알랭 튜링이라고 하는, 예, 바로 이 컴퓨터를 처음 만든 할아버지 원조죠. 예, 이 튜링이 독일의 그 암호를 다 해독하는데, 그때 아주 그 원시적인 그 컴퓨터에다가 암호를 넣어버리면 쫙 독일이 어디를 공격한다고 하는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면은, 그런데 이 컴퓨터랑은 이진수로, 예, 좌우로 이제 이다, 아니다, 0, 1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가다가 이 컴퓨터가 움직이다가 가서 서버리는 거예요. 그걸 뭐냐면 홀팅. 영어에 선다는, 멈춘다는 것은 홀팅이라고 하죠. 스토핑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냥 더 이상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그 작동을 안 하는 이유를 알고 보니까 바로 이 대각선 논법의 문제였어요. 여기 보세요. 암호가 여기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암호 체계인데, 이거는 이거 암호에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하니까 결국은 그냥 암호가 풀리지를 않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칸토의 이 대각선 논법에서 암호가 풀리고 안 풀린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제 영국에서 그 튜링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대각선 논법을 통해서 이 튜링 기계, 그 컴퓨터의 그런 멈춤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거죠. 바로 이제 이거는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이게 이제 이 서점에 가서 튜링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면 반드시 이 얘기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도 중요한 이 대각선 논법을 지금 우리 한국 수학계에서 수학 교수들마저도 이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고, 또 이걸 어렵다고 그래요. 어려워서 뭐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겠다는 거. 왜냐면 자기들이 생각하던 그 수학 개념하고가 이게 달라져 버렸으니까. 이건 뭐냐면 논리의 문제예요. 연속이 되느냐, 연속이 안 되느냐 하는. 차라리 선방에서 수련하는 이런 손님들이, 바로 이 화두예요, 화두. 이걸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 중요성을 가진 것이 이 대각선 논법이고, 바로 우리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그 깐부, 깍두기 같은 이런 용어들이 바로 이제 이런 용어에 해당한다 하는 것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